이 생기부를 보고도 문제를 못 느끼신다면 절대로 인서울 못합니다. 고1, 고2, 고3별로 생기부를 준비한 전략은 모두 다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각각의 전략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제가 꼼꼼히 다 알려드릴게요. 학년별로 이걸 꼭 하셔야 인서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럴 입시 컨설팅 대표 베라입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문의들을 보면서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의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게도 이미 생기부를 거의 다 마감을 시켜놓고 와서 원서를 어디로 넣어야 될까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정말로 아쉽지만은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생기부로 원서 상담을 해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 게 딱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돌려보내곤 합니다. 고1 때부터 늦어도 고2 때부터는 생기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잘 입학을 할 수 있다. 고1 때부터 꾸준히 관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요. 보통 그 이상의 대학도 생각지도 못했던 대학에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혹은 뭐 칼럼들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더라도 이거는 나에게 일어나진 않는 일이야. 이건 특별한 일일 거야. 라고 생각만 하시고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를 잘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는 고1, 고2, 고3 학년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요. 직접 그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전 팁들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1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학기 초든 학기가 끝나든 이렇게 시점을 정해가지고 꼭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1의 경우에는 공부에 가장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일단 새로운 환경에 올라왔으니까 새로운 경쟁자들과 내신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 1, 2등급을 위한 결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기록부에 좀 소홀해지고 결국 1학년 생기부를 다 마감하게 되면은 생기부는 별론데 내신만 좋은 학생들이 많이 탄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생기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서 내신을 챙김과 동시에 여러분의 생기부도 꼭 함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겠죠. 선생님, 생기부를 채우고 싶은데 고1 때부터 무슨 대학 무슨 과 딱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매년 단골 질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로를 딱 하나로만 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적절히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계열 정도만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소한의 방향성을 있어야 생기부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1학년이고 문과라고 합시다. 문과 쪽 학교를 가고 싶어요.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에요. 언론정보학과도 있고 미디어 학과가 있고 혹은 이제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어문 계열 학과를 가서 미디어 쪽으로 진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학과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진로를 계열을 넓혀서 미디어 계열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고 거기에 관련 있는 활동들을 5개, 6개, 7개 여러 개를 좀 포진을 시켜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1학년 때는 꼭 진로랑 모든 것을 엮을 필요는 없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색 없이 보편적인 과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과목에서 각각 요구하는 역량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과목에서 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학업적으로 깊이 있는 활동만 보여주시면 돼요.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동아리인데요. 흔히 생각하는 동아리는 좀 재밌으라고 들어가는 거지만은 대학 입시에서는 또 의미가 다르죠. 동아리가 매년마다 생기부에 적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많이 고민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애는 어떻게든 메디컬, 의대에 치대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어떤 학교에는 생명과학 동아리가 되게 유명하더라. 그래서 꼭 거길 가야 한다. 그러면서 무조건 생명과학만 고집을 한다거나 내가 정치 외교학과를 가고 싶은데 이 학교에서는 모의 UN 동아리가 되게 인기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거기 들어가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으셔도 됩니다. 의대를 지망했던 학생이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 때 국제학 동아리 이런 걸 들어갔어요. 주위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왜 너는 생명과학 실험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왜 국제학 동아리 들어갔니? 라고 했는데 그 학생의 경우에는 저는 그런 부분에선 다른 과목에 채우고 2, 3학년 올라가면서 함께 채우겠다. 1학년 때는 나중에 내가 추후 의사가 돼서 고민해야 될 국제 정책이라던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백신 환경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의대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와 사실 함께 설계한 학생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특정한 진로와 그런 압박을 받지 마시고 적절한 계열을 넓게 잡아가지고 진로를 좀 살펴보시고 그걸 좀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고1 때는 이 지점을 꼭 신경을 쓰시고 생기부를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1 때 생기부 세특을 처음 쓰는 경우가 99%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쓰는 시즌이 되면은 막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학생이 생기부를 써와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겠대요. 어떡하죠? 하면서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맡아야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넣어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그렇게 써와서 반영을 해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기부가 잘 나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난 A도 했고 B도 했고 C도 했으니까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했고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그 활동 안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2 학생들을 위한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2가 되면은 느끼시는 좀 심리적 압박이 다를 거예요. 고1의 경우에는 이제 갓 입학했고 어찌 보면 적응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2 때는 여러분이 올라가면서 과목 선택을 하죠. 과학탐구는 뭘 해야 되는지, 사회탐구는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아니더라도 학교마다 설계가 된 심화 과목들이 있어요.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많아지니까 전공이나 진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제 바로 위 선배들이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더 초조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생기부를 준비해야 원서 시즌 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1 때는 특정한 분야에 국한될 게 아니라 진로, 전공 계열을 좀 넓게 잡아서 탐구를 다양하게 하는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그 핵심적인 영역을 채우는 활동을 깊이 있게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1, 2, 3학년 공통으로 가야 되는 키워드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탐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학년 때는 고1 때보다 그럼 더 깊어져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됩니다. 고1 때는 다양하게 이렇게 좀 깔아두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했다면은 고2 때는 1학년 때 했던 활동 중에서 한 최소 2-3개 정도는 골라가지고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연계적으로 탐구하는 걸 보여주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1학년 때 배웠던 것보다는 좀 더 성장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줘야 입학사정관들이 더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만으로는 감이 좀 안 잡히실 수 있으니까 생명과학 세특 관련해서 저희가 예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학생의 세특이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했는지 판단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A 학생 같이 읽어볼게요. 대체적으로 과학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생명과학을 좋아해서 다양한 실험을 많이 했음. 교과목 중 유전이나 DNA 쪽에 특히 관심이 많아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였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과학 좋아하고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다. 그냥 생명 계열에 나중에 진학을 할까? 요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딱히 특성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부족한 생기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좀 비교가 되는 B 학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심화탐구 활동에서 분자활동 분석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아 DNA와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음. 일단 이거부터가 A 학생과 되게 많이 다르죠. A 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유전이랑 DNA에 관심이 있었다 정도였는데 B 학생의 경우에는 관심 수준을 넘어서 직접 본인이 주제를 잡아가지고 DNA와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전 관련 질환을 연구를 했겠죠.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이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1학년 때 무언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2학년 생명과학 세특에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었겠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고2 때 전략 중 하나입니다. 고1 때 했던 활동 중에 관심이 있었던,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를 정해서 그 부분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유전자 가위를 깊이 있게 파고들었고 유전자 가위의 효율 개선이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기획하여 학술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본인이 1학년 때 공부를 했던 걸 계기로 해서 2학년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분야의 효율 개선이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기획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유전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생화학 심화학습을 해보고 너무 좋아요. 사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유전자 가위라는 소스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고장난 유전자가 있으면은 그걸 잘라서 없애고 멀쩡한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치료한다는 개념인데요.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생화학이라는 과목을 심화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생화학은 사실 고등학교 수준 아니고요.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운 과목이라서 이걸 미리 해당 분야를 선수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한 것이죠. 세대별 유전자 가위에 대해 다루는 리뷰 학술지들을 읽어보면서 탄탄한 학문적 토대를 갖춘, 유전자 가위라는 것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룬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또 추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A와 B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A 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과학에 관심이 있고 생명과학을 좋아한다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B 학생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탐구를 했고 주제 설정을 했고 결과물을 얻었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공부를 한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탐구의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1학년, 2학년 이렇게 연결짓는 과정에서 어떤 소스를 가지고 생기부를 준비할지 꼭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학년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구체적인 탐구 주제 혹은 진로를 설정을 해서 파고드는 모습을 생기부에 나타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정확히 희망하는 뭐 대학, 학과 이렇게 딱 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좀 더 뾰족하게 뭔가를 또 파고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1학년 때는 생기부를 어느 정도 좀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좀 디테일을 잡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대망의 고3 학생들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고3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의 생기부를 꼭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했던 활동들이 다 적혀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부족한 점과 강한 점, 내가 뭘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뭐는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고2 때 학과까지 정확하게 무조건 정할 의무는 없다고 얘기를 한 게 고3 올라갈 때 적힌 생기부를 보고 새롭게 학과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고2 때까지 적힌 생기부를 보고 나서는 고3 때는 학과를 정확히 정해주셔야 생기부를 정말 디테일하게 채울 수가 있어요. 고3 때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최소한 뭐 스카이 정치외교학과는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아니면은 나는 이제 지방 쪽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뭐 나는 이제 과학기술은 뭐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포스텍 이런 느낌으로 가서 공학을 보고 싶다거나 디테일한 입시 전략을 짜줘야 거기에 맞게 생기부를 짤 수가 있어요. 고2 때까지는 여러분이 설정한 그 전공 계열 또는 여러분이 설정한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학업 역량이나 전공에 있어서 좀 적합함을 좀 보여줬다면은 고3 때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고3이 올라가면은 과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서 어려워지잖아요. 과목이 한 수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여러분의 생기부도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어줘야 돼요. 필히 고3 때 지망한 학교 학과를 어느 정도 좀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 학과에서 실제로 배우는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좀 더 이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은 그 학과 교수님들이 무엇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학과는 이런 연구 트렌드를 이끌고 있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공에 맞게 관심 분야도 같이 나타내주고 2학년 때 했던 연구를 또 깊이 해줘도 되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기부를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을 반드시 거쳐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은 3학년 생기부의 의미가 되게 퇴색될 수가 있어요. 고등학생의 이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교과 과정만 배우고 대학교 과목을 보고 나서 이게 잘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A라는 이유로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고 합시다. 근데 실제로 경영학과에 가서 배우는 것은 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격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완전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이 지점이 좀 어려우시다면은 이미 그쪽 전공을 하신 컨설턴트가 있다면은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고1, 고2, 고3 학년별 생기부에 대한 핵심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고1, 다양하고 깊은 진로 탐색을 해라. 꼭 하나의 학과 이런 걸 정할 필요 없지만 최소한 계열 정도는 좀 잡아가지고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주어라. 고1 때는 일단 여러분이 최소한 생기부를 열심히 채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고1 때 퀄리티가 조금 낮더라도 다양하게 이것저것 마냥 것들이 티가 나면은 고2, 고3 올라가면서 생기부를 대폭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거든요. 고1 때 생기부 소스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고2 때 쓰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고2 전략 요약해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고2 때 제가 뭐라 하라고 했죠? 고1 때 했던 뭐 5개, 7개, 10개 이런 활동들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좀 업그레이드 하라고 했죠.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거나 전공 계열을 더 압축해가지고 좀 디테일한 공부를 한다거나 하라고 했는데 고1 때 깔아둘 만한 게 없으면은 고2 때 생기부를 채우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1 때 잘 챙겨주셔야 되고 고2 때는 고1 때 생기부를 쭉 검토를 해보시면서 어떤 걸 채워볼까, 어떤 걸 깊이 있게 더 연구해볼까를 고민하셔서 생기부를 구체적으로 잘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고3 학생인데요. 고3 학생은 특정 학교 학과를 어느 정도 특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실제 전공에서 뭘 배우는지도 살펴보고 좀 더 디테일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보여주어라. 그런 거를 세트계 전반적으로 다 티를 내주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1, 2, 3 이렇게 학년별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학부모님께서도 이런 걸 또 열심히 알아보셔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님 간의 소통이 되게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제 전략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시지 않는 분은 이 영상을 안 본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 포함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다 복습해 보시면서 어떻게 입시에 활용해 볼까 고민해 보시고 꼭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